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동영상이 찍히는데. 네? 아니, 저게 증거가 남잖아요. 다시 시작할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지난주에 했던 데가 지금 접어놓은 거 보니까 223페이지까지인가요? 224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네. 네모 7번, 거기서부터요.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조장 행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이 찍힙니다. 네. 집에서 잘 듣고 계시죠? 네. 탈세 등을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게 뭐냐면 그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그을 거니까요. 그대로 놔두시고 이게 뭐냐면 거래할 때 B가 요 집을 사고세요. 요걸 중간에서 이제 사장님이 소개하고요. B가 이걸 갖다 C한테 다시 되팝니다. 이걸 전매라고 그래요. 중간에 낀 사장님이 이렇게 요것도 소개시키고 이것도 소개시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B는 자기가 샀는데 이게 프리미엄에 붙어가지고 벌써 뭐 몇천만 원 벌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득 봤죠. 근데 직접 A하고 C하고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다시 써서 C 앞으로 등기를 딱 친다는 거지. 요것을 중간생략 등기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거래 측면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안 내죠.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게 되고 그게 B는 그렇게 되면 돈은 버는데 세금 안 내는 거죠. 그걸 갑이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이 지금 나와 있는 7번째예요. 7번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기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 투기 조장행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기 조장행위. 이렇게. 자, 투기 조장행위인데 가만히 보면 그 행태가 뭐냐면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중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의 행태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7번인데 조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회색 바탕 박스 보시면 돼요. 거기에 7번 보면 끊어서 읽을 거예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으로까지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둘째 줄에 있는 부동산이나까지 또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셋째 줄에 있는 부동산의까지 또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두 개 나온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은 첫 줄 뒷부분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이에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 또 한 개의 부동산은 뭐냐 그러면 둘째 줄에 있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다. 그런 것은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고 하는 것은 전매가 막혀 있다 이런 거예요. 전매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런 부동산 법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중개시키면 중개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요게 등기 안 난 부동산입니다. 요게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거예요. 거기 셋째 줄에 보면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게 그게 이제 요 사람의 행태죠.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거. 근데 어떤 부동산이냐?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뜻이요. 네. 그래서 얘가 두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요 사례 하나를 철저히 알아두시는 게 좋고 거의 7번과 관련해서는 이 사례가 나옵니다.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 갑이. 그러면 금지행위. 형량이 되겠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량이 셉니다. 요건. 자, 그 다음에 거기만 딱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네모 8번으로 가요. 네모 8번 보시면 가장계약 등으로 시세 조작 또는 우려행위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8번에서는 시세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세 조작, 시세 조종 같은 뜻. 이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것도 있더라. 이것도 금지행위다 이거죠. 자, 요거 설명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여기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있어요. A, B, C 이런 식으로. 근데 요 단지 앞쪽에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 있겠죠. 갑의 사무실이 있다.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그랬을 때 요 입주민하고 이 부동산 사장님이 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형성되는 게 9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요 입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파트가 왜 9억이냐. 저평가됐다. 비슷한 아파트 단지도 보면 거기 10억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A하고 뭐 그 다음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뭐 Z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씁니다. 그때 사장님이 써주죠. 갑이. 그 금액은 10억으로 딱 계약서를 써요. 매매가가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서 관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요. 10억으로 신고를 하니까 그 사이트에는 10억으로 딱 나옵니다. 올려놓고서는 이걸 깹니다. A하고 Z는 실제 계약할 생각이 없었어요. 일부러 이거 꾸미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이제 이 아파트 단지를 보러 온 사람은 30평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라고 손님이 이제 말을 건네오면 1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 10억이 됐냐고, 응? 내가 알고 온 거고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면 갑이 실거래가 사이트에 올라있는 10억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월 달에 10억에 거래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0억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 32평 아파트에 대해서 거래하는 사람은 이걸 보니까 또 10억 얼마에 거래되는 거예요. 10억 2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억에 했던 아파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주민들 특히 분여회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꾸미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문을 시험에서는 요 사례를 기억하시되 시험은 실제 그 조문이 출제가 됩니다. 조문이. 그 조문을 읽어볼 것이에요. 회색 바탕 박스에 보시게 되면 8번이라고 돼 있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하여간 뭐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여기가 핵심입니다. 방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거짓으로 거래된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죠. 거기가 핵심. 네.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긴데 우리끼리는 줄여서 시세 조작 또는 시세 조종으로 알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례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 시험은 조문이 나와요. 그대로.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226페이지. 이 부동산 시장도 이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으면 그런 손님들을 접하게 돼요.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부자인 듯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물건들을 다 걷어들여. 근데 이게 미분양 상태여가지고 P는커녕 마이너스 P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다 사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다 계약하고서 그러면 갑자기 이제 미분양물이 딱 사라지면서 그 바닥에 소문이 딱 돌겠죠. 다 없어졌다. 이렇게. 예. 그렇고 이제 이거 샀던 사람들은 이제 이 단톡방 이런 데 아니면 이런 투자 모임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저기 뭐냐
브레인이 있죠. 브레인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브레인이 앞으로 여기가 뜰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딱 총알을 딱 준비했다가 우르르 가서 거기를 딱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P가 붙었던 건데 좀 있다가 플러스 P가 한 4천씩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의 심리는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는 사람이 이제 한두씩 생기겠죠. 그럼 요거 다 처분하고 떠나요 이 사람들은. 다시 가격만 올려놓고. 그럼 이 사람들 이거 이제 처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음 또 거기를 가야 되겠죠. 이 유목민 비슷해요. 풀 뜯어먹는 거. 어디가 새파랗게 날라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요 전문가가 지시합니다. 저기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그냥 묻지 않고 다. 그럼 그 지역이 갑자기 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막 전주 어디에서 많이 올랐다. 어디에서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이죠. 고를 만한 데를 찍는 거죠. 그럼 여기 투자했다가 이득 본 분은 이제 이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어디 가 또. 전국을 떠도. 이런 작전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면 곧 만나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제대로 해야 돼. 이것도 있고 부동산 시장을 막 이렇게 멍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부동산 가격을 막 부추기는 사람들 중에 보면 물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작전 세력들. 그다음에 떴다방이 또 있어. 떴다방. 떴다방. 다예요. 다 방. 이렇게. 이 세력들이 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갖다 그냥 완전히 그냥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관계없이 그냥 하여간 막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거래만 하고 빠져버려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문제가 있어도 고객들한테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다 숨겨. 계약만 되고 자기 복비만 받으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샀던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뭐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물라고 해도 사라지고 없어. 이게 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뉴스 나온 데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거 단속하겠다고 해가지고 단속반들이 떠가지고 해가지고 거래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없는 이런 세력들은 아무도 이런 없는데 국가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됐다. 국가 정책만 탓할 건 아니에요. 국가 정책이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거기에 기상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아야지. 국가 정책도 잘못된 거 고치고, 그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제도, 저도 엊그제 통지 받았는데 이제 자동 말소가 돼요. 통지서 날라왔더라고. 저희 집사람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을 갖다가 교모하게 이용하면서 그 틈새를 노리면서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세력들에 대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 전까지 없던 조문이에요. 실제 금쟁이 중에서 여기까지는 옛날에도 다 있던 조문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새 조문이에요. 새 조문.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요. 지금 9번 갈 차례죠. 네, 9번 가십니다. 그 제목을 보면 단체를 구성해서 불공정 중개를 담합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9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단체입니다. 단체. 단체를 구성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담합을 했다고 나오죠. 이 단체를 왜 만듭니까요? 단체.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단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단체는 부동산 사장님들 단체예요. 이걸 왜 만들어요? 우리가 단체 가입하는 이유는 힘을 세게 만들려는 거지. 그렇죠? 우리 경매할 때도 보면 명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도할 때 혼자 가서 딱 명도하는 게 유리한가? 둘이 같이 가서 하는 게 좋은가? 명도하러 갈 때. 명도 뭔지 아시죠? 끄집어낼 때. 그죠? 혼자보다는 둘이 가는 게 더 안전하고
의지가 돼서 더 힘이 세지는 결과가 됩니다. 임장활동 할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예? 저는 뭘 많이 보냐면 유튜브 같은 데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동물 세계에서 보면 사자, 물소 이런 거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하이에나 막 이런 거. 그거 보다 보면 잠이 안 와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사자나 하이에나가 물소 1대1로 붙어봐요. 사자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얘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못 이기는데 여기가 떼거리요. 그러니까 앞에서 물고 뒤에서 또 꼭 뒤로 가서 물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 7마리가 이렇게 하면 한 마리가 잡아먹히는 건 금방이야. 그러니까 이게 집단. 얘는 얘보다 더 집단이야. 아주. 그렇죠?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를 구성하는 비유를 좀 이상한 걸로 해서 그런데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힘을 세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많이 동영상 중에 뭐냐면 이 물소떼가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와주러 오는 물소가 있어. 그러면 도와주러 물소들이 겁이 많은데 얘네들이 와서 한꺼번에 몰려오잖아. 도망가요. 사자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또 사자가 가면 또 도망가. 물소떼가. 그럼 얘가 잡혀 먹을 때가 있고 안 잡혀 먹을 때가 있는데 물소떼가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얘를 물리쳐주고 얘가 이제 기운 차려서 가면 이건 안 잡혀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 물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딱 보면 도와주려고 생각을 안 해. 너는 어쩔 수 없지. 저놈 죽어야 돼. 이렇게.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가서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쳐다만 봐요. 쳐다만 봐. 이게 물소예요. 물소. 자, 단체를 왜 만드는지를 갖다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힘이 세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개업 공익에서 여러분들도 단체를 만들어요. 왜냐? 힘이 세지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행태 중에 담합이 있다고. 담합. 응? 담합하는 행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부동산 사장님들이 딱 단체를 만들어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야, 우리 저거 물건 중개하지 마자. 저 사장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저 물건은 절대 중개하지 마. 우리가 중개 안 해주면 저 물건 팔기나 하겠어? 하면서. 그래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중개하지 말자. 이렇게 담합하는 거예요. 담합. 또 한 가지는 비회원이 있죠. 지역에 가면 요 개업공인회사 단체인데 거기 회원업소가 있고 비회원업소가 있잖아요. 그 비회원업소에 대해서 야, 비회원업소하고 우리 공동중개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비회원은 가만히 보니까 권리금도 안 주고 들어온 거야. 자기들은 권리금 몇 천씩 1억씩 주고 막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같이 공동중개하지 맙시다. 지역적으로 요게 센 데가 있고 좀 약한 데가 있고 막 그래요. 다 똑같진 않는데 그 센 데는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센 데로 유명한 데가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세가지고 들어가기 정말 힘들고요. 권리금을 주지 않고서는 그 사무실 오픈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고 또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용산 지역도 아주 셉니다. 텃세가. 난립니다. 저는 이쪽 입장도 돼봤고 이쪽 입장도 돼봤어요. 여기 사장님들 전화 와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두 부부가 들어왔는데 원래 식당 자리인데 식당이 망해서 나가니까 그 자리를 얻어갖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비회원인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두 부부가 막 전단지 뿌리고 그냥 막 야단을 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래도 되냐고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했었는데 지금은 중개사법에 조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하도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공정하고 관련돼 있어요. 담합을 해가지고 배척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렇고 또 거꾸로 우리 수강생분 중에 이렇게 비회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셔. 갔더니 그냥 온갖 차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냐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찔러버렸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지금 법 시행되기 전입니다. 단속 나와가지고 다 단속해가지고 막 과징 물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 누가 찔른지 알잖아. 그 다음부터 이 비회원업소 사장님인 여자분이셨는데 한 50대 중반. 사무실 밖에 딱 나가기만 하면 저쪽 부동산에서 막 눈을 레이저를 쏘잖아. 그리고 뭐 그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물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팍 부으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지. 결국은 딴 데로 옮기셨어요. 너무 텃세가 심해가지고. 자, 이런 게 법에 걸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형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은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일 위에 거. 자, 개업 공인회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9번 나왔죠?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란 말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야 됩니다.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여기까지 끊으시고 중개를 제한한다. 특정 물건은 우리 취급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물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뭐예요? 피회원이죠? 피회원하고는 우리 같이 공동중개하지 맙시다.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큰 3번 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방해 금지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제목이.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8번, 9번이 새로 생겼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10번인데, 여기 10번은 방금 전에 나왔던 8번, 9번하고는 요 두 개하고는 영 입장이 틀려요. 요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야. 반대입니다, 반대. 예? 예. 요쪽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요 두 개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기 시세 조작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담합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 못지않게 힘이 센 사람이 앞에 있어요 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분여회가 대표적이에요. 분여회. 예, 그러니까 법에서는 요 10번은 누구든지 부동산 사장님의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 영업 방해죄예요. 이것도 형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분여회예요. 분여회. 아파트 단지 분여회. 여기도 아주 힘이 셉니다. 이거 그 분여회에서 여기서 이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봐봐요. 그리고 조문을 읽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 분여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시세가 한 9억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다른 아파트 단지는 10억이에요. 그러니까 9억이 웬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 비해서 안 좋은 게 뭐가 있냐? 이건 너무 저평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쪽에 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 분여회에서 협조문, 안내문 이걸 쫙 뿌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들 우리 아파트 단지 요게 32평이 9억이란 게 웬 말입니까? 응?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개업소에 나온 우리 아파트 단지의 매물에 대해서는 높게 광고해 주세요. 높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높게 광고 좀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높게 광고해 주세요 하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놓고 뒤에가 점점점점 하고 끝나요. 무섭습니다. 에? 거긴 안 보이지만 뒤에가 이제 뭐가 생각된 듯한, 만약에 협조 안 하실 때는 하면서 뭐라고 해? 이렇게. 뭐 그게 있는 것 같아, 뒤에가.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도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거 하다 보면 여기가 사자고 여기가 하예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가 사자고 여기가 하예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높게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압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아니 우리가 9억이 웬 말이야. 응? 자, 우리는 10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자기들끼리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10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예. 그럼 자기들 얘기고 이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 그랬더니 A라는 요 부동산 사장님은 그죠? 성격이 너무 정직하고 올곧고 양심적이고 막 그래. 세상 살기 힘들죠. 혈액형이 A형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내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하던 일을 해. 다른 데는 그래도 뭐 협조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 사장님은 영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분야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장님은 이거 우리하고는 이게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자, 우리 부동산 내놓을 때, 요 사무실 내놓을, 저 중개 물건 내놓을 때, 요 A 업소 사장님한테는 절대 내놓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복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놓지 맙시다. A 사장님은 피협조적이야. 너무 앞뒤가 꽉꽉 막혔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앞뒤가 꽉꽉 막혔다. 꽉꽉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법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법대 나온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진짜로. 제가 봐도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몰라요. 법에 대해서만 조금 좀 아는 척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문과 여학생하고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어. 그 국문과 여학생하고 제가 소개팅 자리에서 둘이 논쟁을 했어요. 자, 왜 그랬는가 모르는데 하여간 이 바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한참 뜨거웠던 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마광수 교수님이 한참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뭐 가자 장미여관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저희 그때 당시 우리 법대 학생들은 당장 마광수 교수를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처벌해야 된다고. 저런 사회 그 풍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걸 배우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국문과 학생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자기 스승이긴 하지만, 스승이긴 하지만 생각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저는 수업 들었었어요. 마광수 교수. 그러면서 수업 듣는다? 그런데 대강당에서 수업을 듣는데 여기 꽉 차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대강당 막 이건 그 교양 수업이라 막 다 들어. 그런데 마광수에서 여기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 참 수업을 제가 학점을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 듣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꽉 차. 그러니까 들으러 오는 뜨내기들이 많은 거지. 딱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담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꼴초. 담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딱 붙이면서 이제 뭐 하여간 그 질문도 여기서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을 해. 근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막 살 떨리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질문에 제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도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게 하는데 이때 이분도 우리 시대를 좀 앞서간 거예요. 지금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근데 그때는 정말 아주 충격이죠, 충격.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서민적이에요. 어떤 그냥 추레한 거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신청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뭐 호프집 같은 데 가서 술 마시고 그냥 평범한 교수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뭐 유명하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 어쩔 땐 지나가다 보면 옆에 지나가고 있고 막 그래갖고 우리는 막 연예인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래. 예, 그랬던 거라.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그렇게 했어요. 요거 여기 내놓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왕따지 일종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 중에서 B라는 중개업소 사장님이 딴 데는 시큰둥해. 근데 B라는 요 중개업 사장님은 굉장히 협조적이야. 말 한마디 해도 그냥 예쁘게 하고 그렇게 협조적이니까 이 부녀에서 어떻게 또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야, 우리 B 중개업소에 내놓자. 그죠? 에? 아니 저는 뭐 지어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B 사장님이 잘생기면 말하는 것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좋게 얘기하잖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응? 그러니까 여기만 내놓자고 막 하는 거야. 딴 게 내놓지 말고 여기만 내놓읍시다. 이것도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내놓자고 하면 딴 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거 하면 끝나요. 이제 5가지지만 뭐냐면 분여회에서 이 사람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야? 노란 사람? 혈액형 A? 그럼 어떻게? 보복을 해야지. 그래서 분여회에서 보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중개업소에서 광고 올린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허위 매물 신고를 해요. 근데 뉴스에도 나오더만요. 전화를 딱 해. 그러니까 그 물건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다 나갔다고 하면서 다른 물건 소개하고 그런 거 많다고 그러잖아요. 미끼 매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이거. 이 중개업소에서 허위 매물 올렸다고 분여회에서 신고를 해. 일단 총무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가면 이 중개업소에 올려있는 물건이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날 때까지는 광고를 못하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전화해서 보니까 허위 매물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드러났어? 그러면 이제 다시 광고를 올릴 수 있지. 그리고 나면 이제 부회장이 등장해. 등장해가지고 다시 또 허위 매물 신고를 해. 여기를 혼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뭐요? 다시 또 내려야 돼.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게 바로 표시 광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요. 응? 요게 5번째야. 여기 이 B 중개업소를 그러고서 A 중개업소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표시 광고하는 걸 여기를 방해한다. 보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5개요. 자, 요거 첫 번째, 요거 2번째, 요거 3번째, 이거 4번째, 보복하는 거 5번째. 예? 자, 하나씩 봅니다. 교재는 227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업무 방해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시험 문제는 요게 올해 나왔지만 또 나와요. 자, 1번. 다 밑줄 긋지 마시고 박스 안에서 자, 밑줄 긋겠습니다. 그 부분만 밑줄 그으세요. 자, 읽어보기는 다 읽어볼 겁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특정 개업 공인인증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까지 밑줄. 특정 개업 공인인증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 여기 뒤에 제한을 유도한다 그런 것은 뭐 똑같아요. 같은 얘기니까 그건 필요 없고 여기요. 중개 의뢰를 제한한다는 게 노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내놓지 말자 우리. 비협조적이셔 이분 이 사장님은 그게 1번에 1번. 자, 2번 갑니다. 자, 밑줄 긋지 마시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자, 지금부터 밑줄입니다. 둘째 줄 가운데 특정 개업 공인인증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 거기를 밑줄 그으셔야 돼. 그러니까 칠판에서는 요 빨간 B예요. B 중개업소 내놓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번 갑니다. 역시 또
다 밑줄 긋지 마시고 밑줄 그읍시다 그랬을 때 그거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그죠? 이건 결까지고.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이렇게 특정 가격 이하로 거기까지만 딱 밑줄. 특정 가격 이하로 거기까지만 밑줄.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가격 이하로 요거잖아요. 여기 두 번째 거. 특정 가격 이하로 그리고 여기다 X를 딱 표시하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 뭐요? 내놓지 말자 이 뜻이에요. X를 더 추가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내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 밑줄 긋지 마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지금부터 밑줄입니다.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 이거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 요 다섯 번째 요겁니다.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이렇게 광고 방해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요것도 특정 부분만 밑줄을 그을 테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자 지금 밑줄 긋습니다. 높게 표시 광고 거기만 필요합니다. 높게 표시 광고 끝. 높게 표시 광고 요겁니다.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 광고할 적에 뭐 돈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높게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높게 광고. 높게 광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5번. 밑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뭐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역시 마찬가지. 높게 표시 광고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그래서 금지행위가 요게 5가지라고요, 요게. 요게 5가지고 요게 2가지. 이렇게 2가지. 새로 생긴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용어를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서부터 요 7가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 질서 교란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더 줄이면 우리끼리는 교란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교란행위 총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요. 교란행위다 그랬을 때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역 벌금 사유 물어볼 때도 중요하고요. 교란행위를 나중에 가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교란행위. 그러니까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가 있는 거예요.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가 아닌 것도 있죠. 뭐 조사오네?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닌 거. 이제 쫓아봤어요.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가 아닌 것도 있다. 요 7가지는 아니고, 교란행위는 아니고 그냥 금지행위 뿐이고, 여기는 금지행위면서 교란행위.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자, 뒤에 갑니다. 이제 230페이지. 4절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물소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몰려가서 좀 뿔로 같이 받아주면 자기 동료가 안 잡혀먹일 텐데 그걸 안 해요. 그냥 잡혀먹 너 재수 없구나 너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설명 의무 갑니다. 교재 230페이지 자 요건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얘기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 남겨야 되죠. 증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죠. 작성해서 그 다음에 교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하시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만약에 잘못했죠. 안 지켰죠. 그러면 제재를 받는다.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자 여기서부터 봐요. 근데 이제 교재 나와 있는 조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조문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230페이지 보시면 밑에 회색 바탕에 박스 있죠? 네, 그거 읽어볼 겁니다. 법 25조라고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1번이죠. 읽을 때는 1항이라고 읽죠? 민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어요?
조문에서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읽을 때 1번 그러면 안 되고 1항. 네? 그렇게 읽는다고 읽으실 때 항자를 붙여서 이거 옆에 써져 있지 않지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요게 요겁니다. 요거요. 지금 이거 하나씩 볼 거예요. 방금 전에 읽은 걸. 자, 먼저 첫 번째. 누구 보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첫 줄에.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한 사장님이 설명할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는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라고 출발하잖아요. 소공은 안 나와 있잖아요. 설명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나왔지 소공이 없으니까 소공 설명 의무가 없어요. 근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해 줄 수는 있지. 그렇죠. 의무는 없고. 중개보조는 어떨까요? 설명 의무가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그러면 설명해 줄 수는 있나요? 그것도 안 되고. 의무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돼. 보조는 증이 없는 사람이잖아. 중요한 일을 못한 사람이니까. 둘이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첫 번째. 자, 두 번째. 언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까? 언제 나왔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읽어봤는데 중개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이 뭘까요? 이 표현이 가끔씩 나오는데. 중개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중개를 뭐라고 그러죠? 중개? 이거 용어 할 때 했는데 중개. 중개 어떻게?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중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개활동의 끝은 뭔가요? 이렇게 하면 알선인데 중개활동의 끝은 거래하게 만든 거죠. 거래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준 것을 중개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하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중개 완성은 뭐예요? 계약 체결이에요. 이게.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야 돼.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 이 전자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요 집은 빚이 수십억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쓰기 전에 얘기해요. 쓰기 전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 세 번째. 무엇을 설명하느냐. 관련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라고 돼 있죠. 거기. 둘째 줄에. 각호라는 것을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보이십니까? 밑에 박스에? 1번, 2번, 3번 나왔을 때 이걸 읽을 때는 호자를 뒤에 붙여서 읽어요. 이렇게. 아까 위에 동그라미 1번은 항자를 붙여서 읽는 거고 여기. 처음에 이제 법학과 처음 가면 이것부터 배워요. 항자를 붙이고 여기는 호자를 붙여서 읽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 자기들끼리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거 1호, 2호, 3호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부를 때 각호라고 그래. 각호. 그러면 세 가지를 갖다가 설명해라 이거예요. 1번에 보시면 1호 해당 중개작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설명하시오. 물건의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2번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용 또는 거래 또는 이용 제한은 이건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그런 거 설명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대통령령에 가보셔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 같지만 사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설명사항까지 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9가지가 나와요. 전부 합쳐서. 그래서 설명사항은 총 9가지인데 요게 설명사항 9가지가 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봐요. 9가지를. 자, 9가지 설명해 주시오. 자, 네 번째.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돼 있나요? 법은 누구한테 설명해 주시라. 거기 보니까 권리를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셋째 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손님한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요? 매수인한테 설명해야지. 매도인한테 설명할 건 아니고. 취득 의뢰인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임대차 전세 계약을 아선했다 그러면 전세 얻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죠. 이 집이 뭐 빚이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남양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한다. 기본이죠, 기본. 자, 다섯 번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은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지 법을 보십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성실한 말은 별 의미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거짓말 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는 방법상 정확하게 거짓말 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주는데 얘기만 잘했다고 될 게 아니고, 얘기해 줄 때는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시, 보여줘가면서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근거 자료 관련해서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 거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대출이 2억 있습니다라고 설명.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주면서 건축물대장 보여주면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라고 설명.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요것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여줘가면서 설명해야 돼.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이렇게. 그래서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 정확히 일일이. 그런 뜻이 돼. 그럼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233페이지 요걸 안 봤거든요. 233페이지 가면 박스 보이시죠? 그거 이제 설명해 봅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자 쉬었다가 2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